탄핵안 가결 이튿날 이재명 대표는 대여 공세 대신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선을 막고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 탄핵 정국의 혼란 수습책으론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일당인 민주당이 시장 안정화와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정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라면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 존재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사라졌죠. 야당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탄핵안 가결에 당력을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은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한 대권 구도 다지기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여당은 사라졌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며 정부와 국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당정 협의회든 또 실무당정 협의회든 것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찾아가 당정 협의 가동을 요청하면서 국정수습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협의체의 한 축인 정부의 기류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고 총리실도 초당적 국정협의체 구성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당의 국정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지도부 붕괴 수순에 당 수습 방안까지 찾아야 하는 난제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정 안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겁니다.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앞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공석 장관 임명뿐 아니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외 의원 특사단 파견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국회의장이 여야에 오늘까지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등 회의론이 있다며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위원 11명을 확정해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측은 여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다음 달 중순 국정조사 개시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양국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통상정책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최 대행은 추경을 꺼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전제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의 조기 추경 요구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지역화폐 사업이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 대행은 또 국정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인공지능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제의요구했습니다. 또 TV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공영방송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참 어렵게 모여진 자리입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 논의만 있던 국정협의회가 첫 발을 뗀 겁니다. 한 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지만 무엇을 양보하고 절충해서 합의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 예외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전체가 일괄타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질 수도 있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하여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는 일단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생 지원과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추경 편성 논의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하자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에 대해선 실무 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국방장관 임명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급 국정협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국정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에이펙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8일 만에 다시 열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이 개최 20여 분을 남기고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이유입니다. 최 대행이 국정수습이 아니라 국정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논하자는데 민주당은 정쟁에 묻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최상목 대행도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하는 국정협의회가 취소돼 깊은 유감이라며 빠른 시일 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의제로 다루려던 연금 개혁은 소득 대체율과 자동 조정 장치를 놓고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로 여야 이견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과 국민의힘이 오늘 발표한 취약계층 대상 최대 50만 원 지원책 등 추경 논의 역시 여야 대치 속에 당분간 표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